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1년 만에 이렇게 연습회만 오시게 또 되셨는데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에모시널마에서 1년 만에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 하고 있는데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에서 현재 역을 연기한 강기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에무시나마가 집이 가까워서 가끔씩 이렇게 산책 겸해서 오거든요. 네, 되게 안락하고 또 화면이 가까워서 낮고 가까워서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대화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의 역할 맡은 이가경입니다. 이렇게 엄청 더운 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영화 관람 되셨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혁 역을 맡은 배우 서석규라고 합니다. 2년 전에 시네마에서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 2년 만에 다시 오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김우겸 배우님은 조금 늦으신다고 하셔가지고 오시면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 오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감독님께 먼저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일단 각본이 애초에 감독님 각본이 아니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게 되셨는데 식물이란 소재 그리고 각본이 그 오리지널이 아닌 그런 각본으로 하시게 된 어떤 계기와 그다음에 그런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독립장편 영화든 단편 영화든 만들어지는 계기가 한국에서는 보통 감독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제작사를 찾든지 이제 그 제작 지원, 거의 제작 지원이죠. 받아서 영화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영화는 하도 소를 제작했던 제작사에서 저한테 이런 영화를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제의가 왔던 거예요. 시나리오는 영화 시나리오는 제작사 대표님이 직접 쓰셨는데 그분 역시 감독님이세요. 아카데미를 21기 거예요 아마. 되게 일찍 돌아가신 감독님인데 본인이 직접 연출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겹치면서 저한테 시나리오가 넘어왔었어요. 그 감독님하고 얘기할 때부터가 식물로 위안을 주는 사람들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받고 이제 캐릭터들을 제가 동감하기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캐릭터를 바꾸면서 이렇게 일단 각본을 새롭게 쓰게 됐어요. 각색 작업을 통해서 하시겠다. 그리고 강기루 배우님께서는 촬영 열흘 전에 그 시나리오를 받으셨다고 하면서 이제 그 빈 시간에 촬영을 올 수 있겠냐 감독님 말씀에 이렇게 합류하게 되셨다고 하는데 네. 그 합류하게 된 계기와 촬영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여기저기서 제 수차례 얘기했지만 감독님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감독님이랑 작업하는 게 되게 편하고 좋아요. 저도 만족스럽고 그래서 특별히 스케줄이 겹치거나 특별한 거절의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함께 작업을 하자고 하시면은 언제든 반가운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래서 10일 촬영이 10일 남은 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촉박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할 텐데 또 감독님 상황을 잘 알고 이 프로덕션의 이 상황을 아니까 또 저도 그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갔던 것 같고 글도 고치고 있는 수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더 그때 받은 글에 뭔가 연구와 분석과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가볍게 내려가서 재밌게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가경 배우님께서는 시나리오 확인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합류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했는데 뭐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 전에도 많이 배웠었었고 꼭 한번 작업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선 읽어보라고 하는데 저 무조건 할게요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바로 읽긴 읽었는데 신의 역할이 이제 보라고 하셨는데 너무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무조건 같이 하겠다고 했죠. 그럼 어떤 부분이 좀 공감이?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가져보지는 못했지만 무언가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그렇게 겪는 것들 그리고 쉴 틈 없이 열심히 일을 위해서 달렸던 것들 그거에 대한 약간 회의감 그리고 힘들었던 걸 누구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은 심정 같은 거 그리고 먼저 그거를 현재가 겪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조언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같은 게 조금 위로받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좀 공감이 많이 되었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현재가 앞서서 그 일을 그만두고 선배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 어떤 용기를 받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석규 배우님 이렇게 끝에 계시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제일 나중에 캐스팅이 되신 건가요? 듣기로는 김우겸 배우님과 어울리는 어떤 캐릭터 인물을 찾다가 원래는 여성 캐릭터였는데 서석규 배우님이 선택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뭐 감독님이 더 잘 아시겠죠. 근데 우겸 배우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이렇게 떠올라서 연락을 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더 자세한 이유는 감독님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 한번 마이크를 건네봅니다. 진행 감사합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 동시에 캐스팅 됐던 것 같아요. 프리프로덕션 기간이 아마 제 생각에는 3주, 4주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하면서 이제 각색을 하면서 관계는 내정이 되어 있었는데 연락하는 타이밍이 제가 늦었던 것 같아요. 미리 얘기를 하고 그래도 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 캐릭터를 수정하면서 생각나는 인물들에게 제일 먼저 연락을 드렸는데 다 한 번에 다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예 마지막까지 그 인혁을 연기할 캐릭터를 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처음에는 여자 역할이었고 거기에 김우겸 배우와 맞는 이제 캐릭터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뭔가 계속 안 맞는 거예요. 캐릭터가 여러 배우분들하고 연락도 해보고 했는데 마침 서석규 배우랑 이제 작년에 작업을 하나 간단히 했었거든요. 하루 정도 했었는데 그때 신부님이었어요. 신부님 역할이었는데 그 온화한 미소가 싹 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석규 배우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서석규 배우는 잘 모르겠지만 제 영화에서 인혁이라는 캐릭터는요 늘 인혁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훈장 같은 의미일 수도 있고 계속 내 영화에 나와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제가 되게 아끼는 캐릭터예요. 인혁이라는 인물을 이제 그걸 주면서 이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아끼는 훈장 같은 인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제 첫 영화부터 계속 나오는 캐릭터 이름입니다. 인혁이라는 네.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어요. 네. 다음 영화에도 인형 역할로 불러주십시오. 네, 그 캐스팅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감독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면서 각본을 받았는데 좀 인물이 좀 공감이 좀 덜 됐고 그거를 이제 각색 과정에서 인물을 많이 다듬으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나요? 특히 또 현재라는 인물이 또 가장 중점이 되는 인물인데
예, 기본적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느낌은 비슷했습니다. 원래의 시나리오에도 나왔었는데 제가 그 원래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캐릭터들이 제가 쉽게 공감할 수 없는 캐릭터들이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많이 한다던가 뭐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의 관계를 많이 알고 있다던가 그래서 공감이 좀 안 됐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현재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제가 감정이입을 좀 해야지만 그러니까 제가 촬영하는 모습이 좀 펼쳐놓고 뒤에서 바라보는 입장인데 제 느낌이 들어가야지만 이렇게 보이는데 그곳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가 신문 기자를 한다던가 뭐 전쟁터에 나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런 캐릭터들은 제가 영화를 만들면서 항상 좋아했던 캐릭터들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라는 캐릭터에 공감이 가야지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참고로 강기루 배우는 2대 인역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라는 캐릭터가 이제 있었고 강기루 배우님께서 다른 곳에서 하신 게 뭐 현장에서 조금 많이 어떤 대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신 걸 봤는데 특히 좀 강기루 배우님의 아이디어가 많이 돼서 어떤 장면이나 만들어진 대사가 있을까요? 대사의 수정은 현재의 대사를 많이 줄이는 과정이었고 말수를 줄이되 한두 마디 정도로 좀 이렇게 함축적인 반응들로 간결하게 처리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 산세비라를 가지고 와서 이제 보낼 때 서준을 보낼 때 응원할게요 힘내요 했던 그 말이 그때 감독님이랑 대화를 통해서 이 정도 말이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매번 그런 식의 합의였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직접적인 대사잖아요. 근데 그게 영화의 어떤 마음을 함축한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께서는 이번 영화를 통해서 관객분들한테 방금 관객분들이 보셔서 느꼈지만 주로 어떤 마음을 좀 전달을 하고 싶으셨는지 그랬던 것 같아요.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요, 영화를 만들면서 어떤 무대의 영화를 만들 거라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강기루 배우의 인터뷰를 보는데 제가 강기루 배우한테 디렉션을 주문할 때 물론 있던 대사들도 많이 빼기는 했지만은 했던 거를 더 천천히 하다고 하기도 하고 대사의 텀을 더 천천히 해라라고 하기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보다 더 천천히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때 더 천천히 했던 게 나오면 영화의 모두가 더 이렇게 시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더 천천히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나오는 캐릭터들하고 아마 감정이 되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나중에 전주에서 영화를 보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객이 이 영화를 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좀 너무 빠르잖아요, 요즘 영화들이. 그냥 천천히 흘러가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시간을 좀 잡고 싶은 그런 거예요. 네, 김우경 배우님 안녕하세요. 네, 오셨는데 저희 관객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각했는데 늦어서 죄송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우겸입니다. 네. 왜 늦으셨죠? 네, 늦잠 잤어요. 늦잠 자서 그때 일어나자마자 바로 왔습니다. 네. 세수는 하셨어요? 네, 세수하고 샤워도 했고 그래도 지붕이라서 다 씻고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감독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느리게 천천히라는 것들이 강기루 배우님께서도 많이 말씀 주셨지만 다른 배우님들도 그런 어떤 디렉션을 좀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가경 배우님은 어떤 감독님 디렉션 중에 조금 기억나는 것들이 좀 특별하게 있을까요? 특별하다기보다는 저는 처음이어서 많이 떨렸었어요. 감독님하고 작업하는 게. 근데 저희가 리딩도 안 했고 전날 곱창 먹고 헤어지고 바로 이제 슛을 들어가니까 작품에 대한 얘기도 많이 못했었던 것 같은데 기루 배우님이 먼저 촬영을 하고 계셨고 워낙 두 분이 많이 앞에 촬영을 다른 작품도 많이 하셔서 오빠가 많이 팁을 줬었던 것 같아요. 대사도 다 안 해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바뀌는 대사들은 쉴 때 오빠랑 조금씩 맞춰보면서 맞춰갔던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촬영을 할 때도 조금 더 천천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감독님께서. 대사를 안 해도 뭐- 된다고. 어떤 거지? 대사를, 숙지는 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외우려고 하는 그런 버릇들이 배우들은 가끔씩 있단 말이에요. 그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토시 하나 안 틀려도 된다는 그런 생각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뉘앙스랑 그런 흐름을 다 알고 연기를 하면은 충분히 이거를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질문 드렸냐면 김우겸 배우님께서 그 대사를 엄청 외우고 가셨다가 되게 많이 바뀌어서 당황했다고 약간 얘기를 들었는데 어떠셨나요? 현장에서 그 대사가 바뀌거나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많이 생각해보면 또 그렇게 많이 바꾸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들었거든요. 사실 그 기루 배우님이랑 얘기를 해봤을 때, 그리고 감독님도 그 전날에 촬영 전날에 같이 저희 그 술도 마시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막 작품에 대해서 막 이렇게 토론을 한다기보다는 가볍게 툭툭 이야기 던지면서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감독님이 대사를 막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또 어떻게 그래요? 너무 이제 주어진 대사가 많았고 저는 그거를 뭔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그 대사를 어떻게 하면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저는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 많이 바꾸거나 저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진우라는 인물은 그 카페에서 처음 나올 때 인혁을 되게 어떤 음료를 주문 안 하는 인혁에 대해서 되게 매섭게 쳐다보고, 그리고 어떤 답답하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영화에서는 그 관계의 어떤 균열을 포착하기도 하지만 진우 자체의 어떤 그 현실의 어떤 안 좋은 면들, 그런 것들이 더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님께서 느꼈을 때 이게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어떤 진우가 느끼는 어떤 답답함이 커졌는지, 아니면 어떤 현실의 그런 다양한 어떤 압력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는지, 뭐 그런 생각을 좀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그래도 현실에서 그렇게 많이 압박을 많이 받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인혁보다는 훨씬 더 많이 스스로 좀 내려놓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현실에 대한 압박을 많이 스스로 받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다만 계속 인혁이 그런 행동을 한 게 처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음료수를 안 고른다든지 아니면은 뭐 돈을 좀 아끼려고 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게 전체적으로 뭔가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제가 싫어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처음에 식물 카페를 들어가서 주문을 안 하고 너만 시켜 이런 모습이 복합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여태까지의 어떤 그런 답답함을 표현한 딱 그런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관객분들께서 질문을 좀 해주시고 계신데요. 저기 앞에 보이시는 그 QR코드를 클릭하시면은 질문 방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감독님도 들어오셨나요? 네. 네. 감독님도 들어오셨습니다. 먼저 전주에 이어 지금 4번째 보고 있는데 개봉 버전에서는 방문하는 손님의 이름과 식물 이름을 넣어 지었던 소제목이 없어진 것 같다고 하는데 뺀 이유가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소재명이 굳이 없어도 얘기를 다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미리 이것은 누구다, 뭐 식물 이름과 나오는데 이렇게 뭐 그 누구다, 어떤 식물과 누구다라는 게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미리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면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등장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네네네. 그 식물 4가지가 나오나요? 거기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네네. 그거를 어떻게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시나리오에 있었던 네, 있었던 거. 그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독께서 또 질문이 있는데요. 그 인물 각색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나 시나리오 원래 쓰신 분과 좀 부딪혔던 부분이나 좀 상의를 좀 많이 했던 부분인가요? 예, 원래 시나리오 썼던 분하고 네 부딪힘이 하나도 없었고요. 네, 전적으로 그리고 이게 부딪힘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촬영 들어가기 바로 전날 시나리오가 나와가지고 예, 제작자면서 이제 작가이신 감독님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예, 네. 네, 앉아 계신데, 예. 근데, 원체 제가 또 그, 얘기를 많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저는 독립영화에도 기획영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처음에 시작은 기획자이자 제작자이자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인 분이 제의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의 형태를 많이 따라가려고 했었어요. 그것의 형태를 많이 따라가려고 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대표님이 저의 영화를 너무 하셔가지고, 항상 할 때,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 과감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각색 과정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바뀐 게 현재 캐릭터가 그 펀드 매니저에서 종군 기자로 바뀐 네네, 거잖아요. 네. 그 부분 그 과정은 어땠을까요? 바뀌게 된. 이것을 하기로 한 다음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이제 현재의 캐릭터였습니다. 현재의 캐릭터였고, 그리고 큰 고민 없이, 예, 바로 이 현재가 종군 기자였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중해서 그 현재 그 직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현재의 아픔들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수많은 아픔들 있었을 것 같은데 종군기자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현재라는 인물이 자기가 죽도록 사랑했던 사진을 찍는다는 행위 자체는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그 직업 자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거고, 그리고 특히나 이 종군기자 그리고 현장을 찍는 기자라는 인물이 그곳에서 벗어나가지고 왜 식물을 키워야 될까, 그런 고통들을 더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고통 속에 있었던 이제 작가들, 기자들을 계속 생각했었고요. 원래 알던 어떤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찾아보고 이제 현재 고통을 계속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럼 강기로 배우님도 그 현재라는 캐릭터를 만나면서 어떤 뭐 스터디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신 부분이나 또 표현하는 데 있어서 또 중점을 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처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실제로 손을 움직이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식물을 만지는 부분이나 차를 타고 하는 모습들이 자연스러워야 했는데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며칠 없고
그 안에서 최대한 있을 만큼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 현재도 꽤나 영화에 보여지는 그 인물의 역사들이 좀 있잖아요. 과거의 이야기들이. 또 역시나 또 제가 이렇게 준비할 만한 시간들이 없었고 최대한 그래서 촬영 현장에서 눈에 많이 담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식물원 장면들을 찍을 때는 우리가 카메라에 담아야 할 스팟 이외에 제가 실제 눈으로 보는 공간들을 더 담으려고 했고 시내가 가지고 오는 그 전쟁터의 사진들도 영화에는 적극적으로 담아주진 않지만 제가 계속 그걸 보면서 상상하고 그 현재 과거의 시간을 이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노력을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 과거의 어떤 폭격의 장면이 한 커트가 살짝 나오잖아요. 그건 어디서 찍은 걸까요? 제가 누워있는 누워서 이렇게 폭격에 이제 상처가 나네. 네. 그것도 안 그래도 시나리오에는 처음에 뭐 파키스탄이었나?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그 제가 어이없는 질문을 하긴 했었거든요, 감독님한테. 어떻게 가요? 라고. 다 준비가 되어 있다 하셔가지고 가보니까 그 대구 독협이 이사를 해서 되게 2층짜리 이제 전원주택 같은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 앞마당의 모래 흙바닥에서 제가 누워가지고 이제 파키스탄 시리아인 양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진짜 한 커트인데 배우님 연기의 어떤 표정 때문에 정말 시리아 파키스탄 간 것처럼 느낌이었고요. 관객분께서 시내가 나만의 문장을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감독님과 배우님만의 문장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이게 뭐 대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하나의 문장 배우님과 감독님한테 이제 질문하셨는데 저한테 중요한 문장들은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좀 바로 생각나는 문장들은 갑자기 갑자기 왜 카레 노래가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선마다 버리는 선마다 꽃들은 피었다라는 문장이 갑자기 생각났네요. 뭐 이런 거 모르신 거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영화 한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네. 카레 노래 첫 문장 말씀해 주셨고요. 그 배우님 생각이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네, 머리가 하얘졌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따가 생각나시면 혹시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감독님이 음악도 담당했고 심지어 엔딩곡도 작곡하신 데다 강기루 배우님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엔딩곡과 관련된 이야기가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우님께서 그 촬영할 때 감독님이 이런 느낌으로 곡들을 넣으려고 한다고 들려줬던 음악들과는 좀 다른 느낌이긴 했어요.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처음에 별똥별이라는 노래를 전주 영화제 상영 버전으로 사용을 하신다고 하셨고 저는 웬만하면은 이것 말고 새 노래로 했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감독님도 이제 일단 전주 상영을 마치고 나서는 새로 작업을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자라는 곡을 감독님이 직접 이제 만드시고 기타도 직접 연주를 해서 녹음을 하시고 제가 하루 제주에 내려가서 녹음을 하고 왔죠. 거기에 감독님이랑 제주에 있는 정차식 뮤지션 분과 함께 곡을 감독님이 만들고 정차식님이 프로듀싱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가이드도 미리 만들어 놓은 음악들을 저는 그냥 이제 따라 녹음만 하고 왔고 곡 좀 개인적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감독님 만드신 곡이 그렇게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감독님 피곤하신가요? 아니요. 네. 그래서 관객분께서 추가로 질문해 주셨는데 그게 그 문장이 글이 아닌 그림을 의미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이 질문해 주신 분은 어떤 분인가요 혹시?
혹시 잠깐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 혹시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 질문에 담긴 의미를 좀 알고 싶어서. 네네. 그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인지. 문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컴퓨터라는 저 사람에서 많이 쓰는데 그 가문이나 뭔가를 상징하는 의미로 쓰는 그런 그림 있잖아요. 약간 그런 자신만의 약간 심볼 같은 거를 좀 찾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 제가 바로 하다 들어가지고 이렇게 참 TV에서는 이렇게 바로 그 느낌들을 바로 받는 게 가장 큰 의미가 될 것 같은데 이걸로 봤을 땐 잘 몰랐는데 저는 항상 영화를 찍을 때 생각하는 문장들이 그런 의미에서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항상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그림자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해서는 항상 했던 말인데 돈, 권력, 자본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있거든요. 제가 항상 그 속에서 살아가는 아픔을 겪는 사람들 항상 많이 다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되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전작품의 주인공들은 감독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인물들을 다루는데 이번 인물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요약하기는 좀 그렇지만 거기에 속해 있다가 또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인물들이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뭔가 결말을 주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떨어져서 뭐 어떤 대안적인 삶을 사는 거일 수도 있지만 다시 돌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잠시 쉬다가 어떤 그런 결말도 약간 견지를 하신 건지. 네, 기본적으로는 그 에피소드마다 주인공들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에요. 각자 가지고 있는 고통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현재처럼 다른 자연으로 가서 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고층 빌딩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현재처럼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지만 구체적으로 이 영화를 처음부터 에피소드를 감독하는 현재 모습을 보고 있자 그러면 죽을 꿈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들이 어릴 때 할아버지한테 봤던 그런 것들이 있고요. 아마 처음에 그 오프닝에 보면 현재가 찍을 한 그 사진들이 다큐멘터리 사진들인데 실제로 제 친한 친구가 사회부 기자인데 그 친구가 찍었던 사진들이에요. 동의를 갖고 현지한테 가져오는 사진들도 그런 사진인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힘든 모습들을 그리고 현장의 치열함을 찍다 보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바뀔 때가 있지 않나? 그래서 감수성 어린 대사라고 생각했지만 그 나레이션 옆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그래도 나의 사인이지 않을까 영화 속에서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들이 그 종군 기자로서 전쟁의 모습보다는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시위 장면이나 이런 것들 주로 있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있나요? 실제로 그 종군 기자가 찍어서 올릴 수 있는 사진들은 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었고요. 같은 의미로 전쟁터 같은 느낌이 한국 들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강기루 배우님께 질문 드리면 일단 현재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결말을 찾은 거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앞으로 좀 더 그 카페를 운영하면서 뭔가를 발견해야 되는 숙제를 가진 인물인데 숙제를 풀었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그 인물을 만나면서 혹은 숙제가 더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뭔가 말끔하게 풀고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또 숙제라고는 또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해결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상태로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관객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강기루는 영화계의 현재이자 미래이다라는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감독님한테 질문하셨어요. 네. 감독님께서 음악에 조예가 깊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삽입곡을 보면 몇몇 뮤지션의 곡들이 여러 곡이 삽입이 되었는데 그 삽입된 곡들 중에 또 그 아티스트들이 또 중복되는 아티스트도 있고 하는데 소개해주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영화에 나왔던 노래들은 제가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 뮤지션들이고요. 되게 오래된 뮤지션들이에요. 활동을 1920년, 30년대 미국에서 했던 분들이고 다 흑인들이고요. 그 당시에서 흑인들이 뭐 아무리 그렇지만 미국에서 노래를 부르고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흑인만 있는 게 아니네요. 네. 예, 그 중에 이제 리드벨리라는 기타리스트를 원체 그분의 노래가 유명한 노래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가 밖에 있는 진우와 인혁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면서 메뉴판을 가져갑니다. 보통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냥 메뉴판을 두고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왜 가져가는지 궁금하다. 뭔가 뺏어가듯이 메뉴판을 가져갔었어요. 그럼 왜 가져왔지? 싸워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게요. 왜 가져왔지? 큰 뭐 의미를 담고 한 행동은 아닌데 재밌네요. 그렇게 보여지는 게. 네. 보통 이제 일하시는 분이 가져가지 않나요? 가져가려고 또 네, 주물님이 해버리기 때문에 가져간 거 아닌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인혁이는 물을 시킬 거라서 그러지 않았을까. 질문이 맞는데 주물님이 이미 끝났네요. 네, 영화. 서석규 배우님 잘 계시죠? 네. 예. 이번 영화 보면서 촬영 현장에서 다 함께 하셨나요? 아니면 딱 자기 에피소드 분량만 딱 함께 하셨었나요? 네, 아무래도 저희 에피소드만 딱 찍고 올라갔었어요. 그 다음 에피소드가 좀 틈이 있어서. 그렇죠. 예. 그러면 완성된 영화를 보고 네. 어떤 생각이 강하게 들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강하게 들었던 거는 저도 영화를 보면서 참여했던 배우지만은 그냥 한 관객으로서 좀 편해진다, 마음이 좀 차분해진다. 저도 시내처럼 되게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데 그냥 한 사람으로서 영화를 보니까 잠시 그 바쁜 일상의 그 리듬을 잠시 놓아놓고 차분하게 느리게 좀 마음을 놓고 싶다. 잠깐이라도 영화 보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사실 감독님이 아까 말씀하신 촬영도 그렇지만 강기루 배우님 그 목소리와 나레이션이 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현재 그 어떤 목소리 톤 그런 것들 연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이게 일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더 낮은 어떤 차분한 목소리여야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목소리를 녹음할 때는 꼭 이래야 한다라고 정해놓은 건 없었는데 연기할 때는 현재가 이렇게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는 성격도 아니고 되게 톤이 일정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현재의 어떤 속도, 현재의 컬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레이션 녹음을 할 때도 특별히 뭔가 감정을 담는다든지 높낮이를 준다든지 그렇지 않고 일정한 그런 편안한 느낌으로 녹음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가경 배우님은 각색 과정에서 임신 출산하는 장면 찍었다고 했었나요? 네, 원래 네. 출산하는 장면을 찍었었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어제 들었는데 이제 현재 이야기에 집중을 하고 싶어서 그 부분을 편집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출산하는 장면은 아니고요. 출산하러 가는 예, 집에서 나오는 예. 네. 거기 영화에도 잠깐 나오지만 그 남편도 나오고 이제 급하게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장면을 찍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빼고 그 사운드하고 이제 그 씨앗이 갈아된 것만 예, 사용을 하셨습니다. 네, 원래는 그게 옛날 연인 관계였었던 각본은 그랬다고. 네, 예전에는 처음에 받았을 때는 연인이었다고. 네, 처음에 이제 그 두 개의 캐릭터가 같이 있었어요. 찾아오는 것과 동료가 찾아오기도 했고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그리고 이제 연인도 만나기도 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다른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걸 빼고 예, 그 이름만 똑같고 새로운 캐릭터가 나온 거였습니다. 이게 현재랑 신혜가 예전에 연인이었다 이런 건 아니었었어요. 예. 좀 변화된 캐릭터 같고요. 네,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영화가 전체적으로 조용한 편인데 유독 진우와 인혁이 나오는 파트는 상대적으로 시끌벅적한 분위기였습니다. 혹시 배우님들께서도 전체적인 톤 때문에 연기하는데 어떤 주의나 불편함이 없으셨는지 궁금하다고. 김우겸 배우님, 네. 불편함을 느꼈나? 저희는 사실 저희가 첫 번째 촬영이었거든요, 대구에서. 그리고 저희 둘만 있었고, 그리고 기루 배우님이랑, 그러니까 진짜 에피소드처럼 가경 배우님을 본 적이 없어요, 대구에서. 그리고 수연 배우님도 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에피소드처럼 이게 톤이 좀 약간 시끌벅적한 분위기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우리 그 분위기에 맞춰서 그 톤에 맞춰서 그냥 신문 카페 싸워야 되니까 저희한테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영화에서 나오는 외부 소리들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완전 오픈 세트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제가 찍으면서 이건 좀 제 마음이었는데 두 사람을 찍을 때 제가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왜냐 그러면 그때 언더커버라는 촬영장이 바로 뒤쪽에 있어가지고요. 수많은 그 엑스트라들과 촬영팀들이 전부 다 저희 현장이 그 현장인 줄 알고 오고 제작부는 맞고 저리 가라 그러고 바로 옆에 여고가 있었거든요. 여고에서 다 나와가지고 저희 현장만 지켜보고 있고 예, 제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니까 여고생들 와 그러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정신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억나는 게 기료 배우가 제가 디렉션 주고 있는 저 뒤쪽에 여고생들이 서 있는 부분을 찍어줘서 보내주기도 했는데 제가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네. 예. 왜냐 그러면 장소가 좁다 보니까 이제 제 연출 데스크가 바깥으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도로가 쪽으로. 그러니까 너무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예. 좀 그것들이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우 이쪽 파트만 봐도 항상 좀 마음이 끝으로 돌아가는 기분도 있고요. 네. 예, 좀 시커벌쩍한데 예, 질문하신 분이 저희 스태프도 아닌데 이렇게 잘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 카페는 지금도 대구에 있는 카페? 네, 실제로 대구에서 활동하는 뮤지션 예, 운영하는 카페예요. 네. 네, 혹시 그 육성으로 질문해 주실 분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손 들고 배우님한테나 감독님한테 질문해 주시고 네 없으면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했는데요. 그 감독님부터 관객분들한테 어떤 못한 말씀이나 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흔하지만 좀 보기 드문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네, 뭐 어차피 제가 다 만들어 놓고 관객분들을 보시는 거라서 그렇지만 네, 너무 빠른 좀 천천히 가는 이런 영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잊지 마시고 편하게 차 한잔 하시면서 그 현재의 대사를 놓쳐도 되니까 원래 말이 없으니까 영화 안에서 잠깐 나와도 되고요.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4번씩이나 봐주시고 극장까지 찾아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가끔 이제 여행을 가다 보면 일상에서 벗어나서 되게 느리고 편안한 그런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 거기 사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느낌을 받으면 아 이렇게 살아야지 돌아가서도 이런 생각을 할 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 돌아오면 또 똑같단 말이죠. 영화를 볼 때도 그런 느낌이 들긴 했었거든요.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아 이렇게 그래 느리고 천천히 이렇게 살아도 될 것 같은데 막상 또 이게 현실을 살다 보면 또 바쁘단 말이죠.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를 볼 때 마음이 그냥 편안한 잠깐이지만 1시간이지만 그런 편안한 속도들이 일상생활에도 조금씩 스며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그 감독님을 바라보고 있는 여고생 사진들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삶의 바쁜 생활 속에 삶의 여유를 조금 발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주 짧지만 여유 있는 그런 시간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그 마이크 놓자마자 그 문장이 하나가 생각나는데 뭐 특별한 문장은 아니고 제가 항상 뭔가를 선택을 할 때 생각하는 말인데 후회 없는 선택은 없다고 하잖아요. 분명 여기 안에서도 신혜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언젠가 후회하는 시간이 올 수도 있고 분명히 하지만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거를 꿋꿋이 이겨나가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후회 없는 선택은 없으니까 자기가 선택한 길을 열심히 스스로 응원하고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영화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살면서 빠르거나 느리거나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인생인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힘들 때 제주도 내려가서 혼자 텐트 치고 자연 속에 있거든요. 과거에 어떻든 미래에 어떻든 현재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땅과 이 바다 소리와 모래와 이 밤 하늘 별 보면서 그러면서 좀 치유를 하는데 때로는 빠르게 가시더라도 또 너무 내가 느리게 가는 거 아닌가 싶다가도 그 현재의 즐거움을 현재의 기쁨을 계속 찾아가신다면은 좀 더 이 어려운 시국에 좀 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영화가 이 1시간 정확하게 몇 분인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14분 그 시간 동안 또 그런 큰 힘을 큰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시간 15분 동안 천천히 영화는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그 시간 동안 큰일 났다 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샤워하고 막 급하게 저는 빠르게 지금 급하게 정신없이 나왔는데 뭔가 민망하기도 하네요. 되게 호흡 느리게 얘기하고 별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 에무시네마 가끔 놀러와서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이 공간도 너무 사실 솔직히 저한테 익숙하고 제가 너무 여기서 재밌게 본 영화들이 많은데 그리고 사실 뭔가 저 기억 속에 남는 영화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 저한테 약간 이 공간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아까 기루 배우님이 얘기했던 여행 같은 어떤 그런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처음 GV 하게 되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 오늘 좀 이렇게 급하게 들어와서 좀 저 스스로한테 좀 아쉽기도 하네요. 어쨌든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결국에는 GV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오늘 좀 많이 뵌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제도 와주신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또 와주셔가지고 더운데 와주셔서 봐주셔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G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